자,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이 단원의 이름은요, 통계적 추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입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친구를 배우기 위해서. 통계적 추정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훨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는 지금 5천만 원 아직 안 되죠? 한 4,500만 되나요? 전국 인구가? 4,400만? 4천 몇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4천 몇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신천지가 몇 명 있을 것인가? 광주에 3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광주 100 몇십만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한 40명 정도 만나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꽤 많죠? 정말 많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다 감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한 명 한 명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물어봐야 돼. 당신은 신유형입니까? 당신은 개벽을 좋아합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몇 명에게?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무엇이 심각하게 됩니까? 시간과 비용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만약에 봐봐요. 전체의 분량이 이만큼이 있다라면은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한 다음에 전체를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하시는 게 이거야. 오늘은 우리 딸, 우리 아들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줘야겠다. 이 김치찌개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기대하시면서 김치찌개 끓이세요. 그러면서 맛이 잘 되는지 볼까? 라고 하고 어떻게 하시죠? 김치찌개를 드셔보시죠. 맞아요? 한 국자를 떠봐요. 이렇게 한 국자를 떠보고 내가 국자를 뜬 부분만 막 여기만 짤 수도 있잖아. 저쪽도 먹어볼까? 여기만 싱거울 수도 있잖아. 여기도 먹어볼까? 이 김치찌개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먹어볼까? 이 김치찌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 먹어야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너희들한테 줄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한 숟가락. 그 한 숟가락 이름이 바로 뭐냐면 표본입니다. 표본. 이러한 경우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전구파는 공장, 내가 이 전구파는 공장에 내가 오너라고 하자. 오케이. 나는 고객들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난 우리 고객에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거야. 저기 있는 정부에 정확한 평균 수명을 내가 구해가지고 고객에게 나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전구를 10,000개를 생산했어요. 10,000개를 다 켰어요. 다 켜가지고 다마가 다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다 쳤어. 정확한 결과가 나왔어. 우리 전구는 12,727시간 23분 57초가 평균이야. 국민 여러분, 제가 신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전구 10,000개를 생산했는데 10,000개를 다 켜봤는데 그것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물건을 사주셔야 되는데 팔 게 없습니다. 전수조사 불가능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해되니? 그래서 일부만 보고 전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오차야. 당연하겠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오차야. 근데 우리는 그 오차가 수학이라서 그 오차가 대충 맞을 거예요.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해요. 요 정도로 우리끼리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얘가 맞을 가능성은 95%입니다. 이것의 정확도는 99%입니다. 숫자를 막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숫자를 이야기할 때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추정 단위에서 배우는 거야.
그게 어렵냐? 쉬워요. 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방금 했던 정규 분포에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게 오늘 여기서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아니라 내일 여기서 배울 내용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연습할 거냐면요. 실제로 표본을 한번 뽑아가지고 그것들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잘 봐라 빠빠빠. 표본을 뽑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추출이라 그럽니다. 추출. 자,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올 텐데 조금만 이해해볼게. 간단한 거니까. 이 추출은 고등 과정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로 복원 추출을 하게 됩니다. 복원 추출이 뭐냐면 하나를 뽑고 너는 뭐구나 라고 판단이 됐으면 다시 집어넣고 다시 섞어서 또 뽑으니까 처음에 뽑았던 친구를 다시 뽑는 게 가능해요. 그게 복원 추출이야. 됐니? 비복원 추출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다루질 않아요. 됐습니까? 전부 다 복원 추출에 생각하면 되고요.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평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이런 표본들은 말입니다. 몇 가지의 종류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아주 간단한 아주 간단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미모자 써가지고요. 모집단이 1과 2와 3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1과 2와 3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고 표본의 크기, n이라고 하는 게 표본의 크기인데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표본은 어떻게 뽑히냐면요.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1 뽑고 1 뽑고 2 뽑고 1 뽑고 3 뽑고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치과 가서 2 뽑고 1 뽑고 치과 가서 2 뽑고 2 또 하나 뽑고 2 뽑고 3 뽑고 또 3 뽑고 1 뽑고 3 뽑고 2 뽑고 3 뽑고 3 뽑고 오케이. 우리는 너희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뽑고 효주 투표하시죠? 잘하세요. 네. 자, 이게 바로 표본 나올 수 있는 표본의 종류 전부 다예요. 표본이 몇 개 나왔습니까? 9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이 나올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두 번에 뽑을 수 있는 것도 1, 2, 3이 나올 수 있으니까 9개예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모집단의 숫자가 많으니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처럼 4천만이 있다고 합시다. 4천만. 4천만이 있고요. 거기에서 100명만 뽑아보면 해볼까요? 100명. 이 표본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표본의 대상이 되는 게 4천만 명 중에 하나. 두 번째도 4천만 중에 하나. 세 번째도 100번째도. 4천만의 몇 제곱? 100제곱만큼 표본이 나와. 어마어마하죠?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이 표본들의 평균들을 한번 조사해 볼 거예요. 표본의 평균을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에 있는 별량들을 x라고 한다면은 이 표본의 평균은 보통 x 바로 씁니다. 표본의 평균. 됐니? 이 표본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1이네요. 그쵸? 이 표본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1.5이네요. 이 표본의 평균은요, 얼마예요? 2이고요. 얘는요, 1.5, 2, 2.5. 얘는 2, 2.5.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러면, 표본의 평균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x바의 분포를 한번 보면은요, 확률 분포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1이 나오기도 하고, 1.5가 나오기도 하고, 2가 나오기도 하고, 2.5가 나오기도 하고, 3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전체 표본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1인 게 하나 있네요. 지금 무쳐. 1.5인 것은 몇 개 있나요? 2개가 있고요. 2인 것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고요. 2.5인 것은 2개가 있고 3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들었으면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지. 됐니?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왜 하는지 모르겠죠?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모집단 X의 평균과 분산을 볼게요. 원래 모집단 X는요, 숫자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씩이에요.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요거 평균 먼저 구하고 시작해볼까? 딱 봐도 얼마예요? 2네요. 분산 구하고 시작할까요?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제니까
재평을 하면은요,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 4를 빼면 되겠네요. 얘는 3분의 14에서 3분의 11을 빼니까 3분의 얼마가 됐어요? 2가 됐네요. 랄라. 요거 한번 구해볼게.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평균은 눈치껏 보세요. 잘 봐요. 가운데 2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 형태 맞습니까? 평균은 얼마이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분산을 구할 건데요. 분산 구하는데 제평 마이너스 평제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1.5, 2.5가 있으니까.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게. 중간에 2니까 이 편차는 마이너스 1이네요. 편차는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편차는 0. 편차는 2분의 1. 편차는 1. 됐니? 오케이. 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하면은 1 곱하니까 1. 제곱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0. 제곱하면 4분의 1. 얘 곱하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1 곱하니까 1이 되어서 분자가 3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계산하니까 3분의 1이 됐네요. 자, 지금 그냥 넉넉히 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무슨 의미인지 결국에는 알게 돼야 돼요. 뭐 할 거냐면요, 이 둘을 비교할 거야. 원래 모 집단에서의, 원래 모 집단에서의 무엇과? 평균과 이런 표본의 평균들의 평균이야. 서로 같네요. 모 집단에서의 분산하고 표본의 평균들의 분산이야. 오케이? 표본 평균들의, 얘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죠? 좀 이따 내일 알게 될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여기에 몇 분의 몇이 됐죠? 2분의 1배가 됐네요.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아주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 모집단의 크기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n개인 표본들을 뽑게 되면은요, 그 표본의 개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들이 있을 겁니다.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서 표본을 내가 뽑은 것만큼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겠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표본 몇 개 뽑았습니까? 지금 2개 뽑으니까 얘를 2로 나눈 거랑 똑같이 된다 이거야. 원래 분산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표본을 2개 뽑으니까 얘를 2로 나눈 거랑 똑같이 됐죠, 일단은. 그쵸? 됐나요? 이렇게 된다라고 뭐라고 하냐,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려져 있다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증명 못해. 오케이? 물론 기회가 되고 내 궁금해 한다라면은 납득 가능할 정도로 증명할 수는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납득 가능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 부분은 고교 과정이 아니에요. 증명하는 부분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나는 보여준 것 뿐이에요. 눈으로 봤지? 되지 않겠니? 라는 거야. 이 부분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 문자로만 표현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피곤한 상태다 보니까 피곤하지? 아마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걸 좀만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보세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맞아요? 맞아요? 잘 봐봐.
원래 변수 x라고 하는 친구는요. 원래 변수 x는 1이던가 2이던가 3이었습니다. 이건 3분의 1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위가 평균이면요. 원래는 이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1이 될 가능성도 3분의 1이었고 2가 될 가능성도 3분의 1이었고 3이 될 가능성도 3분의 1이었어요. 랄라. 그쵸? 근데 이거를 두 개씩 묶어서 평균을 취했죠. 아따, 그렇잖아. 두 개씩 묶어서 평균을 취한 x바의 분포를 한번 볼 거야. 됐니? 두 개씩 묶어서 평균을 취해버리니까 얘가 흩어져 있는 게 좀 상쇄돼요. 내가 만약에 1하고 3을 뽑았으면은 1하고 3을 뽑았어도 이 둘이 상쇄돼 버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쇄돼 버려. 그렇잖아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숫자를 골랐는데 평균을 내버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요. 그게 어떻게 줄어들어요? 여기 있어요. 그대로. x바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구간이 더 생기게 되고요. 2일 때가 3분의 1이고 요놈일 때가 3분의 2이고 요놈일 때가 3분의 1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3모양으로 나옵니다. 완전하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만 봐도 가운데로 조금 더 모여있는 게 느껴져요? 원래 처음보다 느껴집니까? 분산이 작아져야 커져요? 작아져야 돼요. 분산이 작아진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점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값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많이 뽑았을 때의 평균을 냈을 때 여기에서의 평균하고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분산이 원래의 분산보다 n배만큼 작아지는 이유예요.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뽑은 것만큼 분산은 작아져요. 가운데로 몰린다는 뜻이야. 3개를 뽑지 않습니까? 자, 3개를 뽑으면 표본이 27개가 나옵니다. 3개를 뽑아서 27개가 나오면은요, 그 친구는 가장 작을 때가 1인데, 그때가 27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3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작게 나옵니다. 더 가운데가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4개 뽑으면요, 5개 뽑으면요, 6개 뽑으면요, 7배 뽑으면 점점 누구하고 가까워져? 그 값이 아예 그냥 센터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많이 뽑을수록 당연히 정확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많이 뽑을수록 내가 그 평균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문고 학생, 고3 남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내가 한번 맞춰보고 싶어. 몸무게 평균을 맞춰보고 싶어. 세연이한테 물어봤어. 세연아, 네 몸무게 얼마니? 라고 하니까 헤헤헤, 저희 60인데요. 라고 이야기해. 오케이? 태규야, 네 몸무게 얼마냐? 아, 선생님, 사실 저 진짜 억울한데요. 아, 저 엊그저께 그 밥만 그거 엄마가 먹으라고 나 안 먹은다 했는데 엄마가 먹으라 그거 먹어가지고 지금 70 됐어요, 어머니. 이거 안 먹었으면 68인데. 아, 근데 일단 70이야. 됐니? 이 두 명만 보고요. 너희 학교의 반평균을 내가 맞춰보지. 아니, 학교의 그 3학년의 고3의 몸무게 평균을 맞춰보지 해서. 얘 둘의 평균이 얼마니까? 65kg이니까, 야, 학교 전체 애들 다 더해가지고, 몸무게 더해가지고, 사람 수로 나누면 65kg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말이 맞을 가능성, 얼마일까? 제로야. 그럼 나는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65를 기준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kg씩만 해. 63kg하고 67kg 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평균 63에서 67일 가능성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맞출 가능성이 만약에 2분의 1을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 맞출 가능성을 높이려면은요, 야, 보문고 친구들 다 전화 때려봐. 야, 너 몸무게 몇이야? 저기 설문조사하고 있는데요. 저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국가정보원입니다. 당신 몸무게를 알아야겠어요. 몸무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한 50명의 몸무게를 내가 알아냈어. 그들의 평균을 재보니까 나가 아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몇 킬로 잡았어요, 지금? 뿔마 2kg 잡았죠? 이렇게. 그렇게 재보니까 63.7kg이 나왔어. 평균이. 이렇게 63.7을 잡은 다음에 또 뿔마 2kg를 잡아볼게. 또 뿔마 2kg를 잡았어, 이렇게. 너희 학교의 평균은 61.7 이상, 65.7 이하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아까 맞출 가능성이 0.5였다면, 그 0.5보다 확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는 거야. 왜?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내가 가운데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표준표가 분산이 작아지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일 만나게 될 문제는 도대체 내가 맞출 가능성이 99%가 되려면은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몇 명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정말 게을러서 야, 난 2명만 가지고도 내가 너희 학교의 전체 몸무게 평균을 맞출 가능성을 99.9%가 만들 수 있어. 맞춰볼게요. 65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kg씩. 뿔만 50kg씩. 학교의 몸무게 평균은 15kg에서 115kg 사이일 거야. 너희 학생의 몸무게 평균은 15kg에서 115 사이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되면 이게 맞을 가능성은 99.99999%일 거야. 맞니? 오케이. 이 구간이라 이걸 보고 구간이라 그러는데 구간을 넓혀버리면 가능성이 넓어져요. 근데 이처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구간을 과도하게 넓히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간을 유지하면서 가능성을 높일 때에는 많이 뽑으면 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뽑을 수 없는 상태라면 구간을 넓히면 내가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일 배우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일단 영상을 내가 끊을 테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에 센의 아까 그 틀린 문제들 또는 안 풀어본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